top domestic issue? Well, very much, Inflation or abortion? All important, multiple issues. We ought to be able to walk and chew gum at the same time.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2년 전 미국 대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이 11월 8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정치 이벤트로 꼽히죠.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열립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로 불리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어느 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고 주요 법률을 만들어 갈지를 결정합니다. 집권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되는 셈이죠. 특히 이번 중간 선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지금부터 요점만 쏙쏙 골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하원의원은 정원인 435명을 모두 뽑습니다. 또 미국 52개 주 중에서 36개 주의 주지사도 선출합니다. 상원의 경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한 표, 즉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하원도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218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자, 그럼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찍부터 공들여온 이슈는 낙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했었는데 지난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세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근거가 되는 판결을 폐기했죠. 반세기 동안 보장됐던 낙태권이 하루아침에 폐기되자 여성과 진보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출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낙태권을 옹호해온 민주당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낙태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화당을 수세로 몰고 갔죠. 하지만 공화당에게도 비장의 반격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40년 만이라는 미국 최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경제를 잘 다룰 당으로 공화당을 꼽은 비율이 민주당을 선택한 비율보다 14%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낙태 이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진보 아이콘으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까지 나서서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죠.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8월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우리 돈 최대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서명하고 이어 9월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두 법안은 모두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카드로 보이는데요. 선거 8일을 앞두고는 고공행진하는 유가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석유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14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한 현대차 등 외국계 자동차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향배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예산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중간 선거 때면 여권을 괴롭히는 패배 징크스입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고 열리는 선거 성격상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1862년 이후 치러진 40차례의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경우는 1902년, 193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원의원 선거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네바다주와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50대 50인 구도가 깨지고 두 당 중 한 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계 하원의원 4명이 연임에 성공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선거 막바지 선거 예측 사이트 538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52%, 공화당은 48%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빙 우세를 점치는 건데요. 그러나 CNN은 선거가 치러지는 상원 35개 선거구 중 경합지가 3곳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은 2곳, 공화당은 1곳을 각각 사수해야만 현재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더 힘든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원과 달리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는 상하원 선거 전반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민주당을 아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공화당 우세이긴 하지만 사실상 박빙의 승부를 예상한 건데요. 민주, 공화, 양당에서 쏟아부은 광고비만 10조 원이 넘는다는 블록버스터급 미국 중간선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